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막장 수준의 선거 관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선관위가 옥상옥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배경에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을 회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라도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회 입법 과정을 보니 이미 32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는 감찰 대상에서 빼달라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펼쳤는데 결국 감사 대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지난 199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서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감찰을 받으면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오늘날 선관위의 막장 행태를 야기한 것이 바로 민주당인 셈입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이시훈 원장은 선거관리는 사법이나 입법이 아닌 행정 업무라며 사실상 행정기관이니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정당 국고보조금 감독을 위해서라도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 이인재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감찰 대상에서 빼달라는 로비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선관위의 로비가 이인재 의원 한 명에게만 이루어졌겠습니까? 대대적인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듬해 개정이 된 감사원법 제24조에는 헌법재판소만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추가됐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로 남게 되었는데 이후 논란이 있을 때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에 급급했고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지방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들이 각급 지방선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가 선관위에 뒷배 노릇을 해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 해석 분쟁으로 이어진 갈등은 지난해 헌재에 감찰 불가 결정까지 나왔는데 당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었던 문영배는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으로 쏟아져 나오고 선관위의 각종 부정선거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선관위를 감찰 대상에 명시하는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되었고 들끓고 있는 국민 여론은 절대 다수가 선관위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과반 이상의 국민이 사전투표 제도 폐지도 원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시민들의 의로운 투쟁이 공명선거 쟁취를 위한 큰 마중물 역할을 한 겁니다. 나아가 이재명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는데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을 당겼듯 6.3 부정선거가 6월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환기 씨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한 개를 제보를 통해서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전환기 씨는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1-3 게이트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나오고 증거 보전 신청이 되었던 증거물 원물이라며 숫자 138이 적힌 흰색 상자를 공개했는데 이 상자는 이번에 제보받았던 수많은 물증 자료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썼던 선거인명부, 투표인명부를 모두 공개하고 그동안 얼마나 조작됐고 얼마나 부정선거가 많았는지 모든 게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검찰과 경찰이
7개 성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고 검찰과 경찰, 성관위가 한통속이어서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200건 가까이 있었지만 150여 건이 모두 패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소송의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이고 선관위원장이 곧 판사이기 때문이라며 월드컵으로 치면 선수가 심판을 하는 것이니 이길 수가 있겠나 판사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지만 보관상자를 찾는 데 실패했는데 그 이후 송파구 선관위가 법원의 보전명령 5시간 반 전인 9일 낮 12시쯤 보관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전환기 씨가 증거상자라며 이를 대중에게 공개한 만큼 추후 지윤이의 여부에 따른 책임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날 공개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실이라면 선관위가 분실했다고 주장했던 7개 상자 중에 1개로 추정이 됩니다. 전환기 씨가 공개한 상자에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환기 씨 측은 이 상자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광고 하나 전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주도 특산물 오메기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현지의 맑은 물과 황칠나무, 발효 추출액으로 만든 맛있는 오메기떡인데요. 햇섭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는 황칠 오메기떡,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슝 날아오는 맛있는 황칠 오메기떡입니다.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싹 도는데 냉동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 꺼내셔서 실온해동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평소 이 영양 간식으로 이 한두 개씩 챙겨 드셔도 좋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 그리고 평소 감사한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기에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50개 한 박스에 48,000원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원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모두 이 맛있는 오메기떡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다들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